안녕하세요. 뉴스 읽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사인데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보를 듣고 이제 갔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어처구니 없다고 해야 되죠. 만약에 이게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고 한국인 노동자가 충분히, 이렇게 죽었잖아요. 예, 그럼 벌써 난리 났어요. 예. 난리 났어요. 근데 너무 조용해. 네. 다행히 이제 고인분은 다행히 사촌 누나분이 한국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사촌 누님이 한국인분과 결혼을 해서 유족이 한국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분이 취업 비자가 없는 상황이라서 네네. 이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일하다가 돌아가시면 사실은 이런 분이 안 계시면 이거는 거의 묻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화가 되지 않거나 공론화가 되기 상당히 어려운데, 예, 이분도 근데 1년 전에 심지어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도 한번 당하셨었고,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산재와 이제 민사 소송을 하시면서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일할 수 있는 비자는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는 불법 체류자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양감역면에 대형 허브 터미널이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가봤는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커요? 그렇게, 예, 저희가 그 면적 확인을 좀 했어야 되는데, 저게 어떻게 이렇게 큰 데가 들어왔을까? 뭐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가 아주 엄청 크고 넓어요. 그리고 여기가 요당리 성지라고 그 바로 앞부분에 있는 이제 터미널인데, 제가 거기서 만났던 이제 현장 노동자분이 한 분 계시길래 한번 물어봤어요. 뭐 이제 취재인이라고 밝히진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일당으로 이렇게 이제 인력 거래소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주 오시냐 그랬더니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오신다고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 중앙 언론에서도 잠깐 짧게 다루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레탄 폼이 들은 15개 박스를 들고 이제 거기 CCTV를 유족들이 다 확인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걸 그냥 던진 것도 아니래요. 그냥 이제 팔레트에 있는 거를 이제 그쪽에 옮기려고 들었다가 이렇게 놓는 찰나에 그 안에서 뭔가 빵 터져가지고 그게 바로 심장에 꽂힌 거죠. 심장 타격을 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좀 너무 위험하죠, 사실은. 어이가 위험합니다, 이거는. 어이없다고도 그리고 볼 수 있고. 누구든 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사안이라, 이게 지금 네. 현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중대재해 처벌이 가능한지 지금 조사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 외국인 그 베트남 노동자분은 인력거래소 중간 업체를 통해서 이제 소개받아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문제는 그 우레탄 건에 이제 제조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것도 지금 조사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은 아니고 건용과 뭐 그냥 일회용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레탄 폼 이것도 이제 제조의 상에서 이제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 것 같고, 이제 유족 측은 저희가 이제 취재했을 때만 해도 이제 업체에서 뭐 문상이나 이런 조문이나 오지 않았다라고 네네. 얘기해서 이제 좀 굉장히 불쾌해 하셨는데, 제가 이거 이제 녹화하기 전에 아까 전화 통화를 잠깐 해봤더니 발인날 당일 새벽 1시에 네. 업체 사측에서 한 5분 정도가 새벽 1시에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예. 다행이고. 시간이 좀 새벽 1시에 오셨구나 이래서, 어쨌든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유족 측은 이제 뭐 민사 뭐 선배를 이제 진행할 여부인데, 이제 그게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래 걸려요. 눈을 많이 피하고 싶으셨던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제가 그때 장례식장 같이 찾았을 때 현장에서 만났던 이제 민주노총 화성지부 이제 그쪽 부장님도 계셨었는데, 그분도 되게 안타깝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외국인 노동자 특히 어떤 불법 체류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들이 노동을 할 때 사고가 당하면 이분들이 도움을 청할 라인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사실 걸리면 본국 송환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네, 그렇죠. 너무 위험한 사각지대에 있고, 특히 화성시는 이런 공장지대가 너무 많고 산재 사망도 계속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 마련을 해야 할지 지금 지역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화성에 노동안전 네트워크도 이제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문의를 좀 드렸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그쪽 정경희 상임대표님이 보통 이렇게 사망 사고가 있으면 작업 중지가 바로 떨어지는데 여기는 3일이 지나고 나서 작업 중지가 더 떨어졌다. 이런 부분에서 좀 너무 늦장 대처가 아니냐,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추후에 이 부분, 외국인 노동자의 부분, 또 산재 사망, 이것도 저희가 좀 기획 기사로 좀 다룰 계획이 있어서 네네. 추후 다른 후속 보도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2번 기사 시작하겠습니다. 화성시 근대음악 전시관 추진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이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반대 시민 모임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때 6일 화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 꽤 많이 왔어요. 그죠? 네네. 저 사실 금요일 저녁 6시라, 맞죠? 6일? 맞나요? 네. 맞나? 6일? 금요일 저기 그래요.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 아니었나? 여기 7월 4일이었죠. 여기 있네요. 7월 6일이었나? 6일이었나? 목요일 저녁 6시라 기자들 별로 안 올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왔고, 취재진보다 이날 기자회견장이 좀 뭐랄까 다이내믹했던 게, 취재진과 주최 측 외에 추진위원 근대음악 전시관을 추진을 찬성하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뒤에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이셔가지고 뭐 초반에는 없으셨어요. 네, 이제 기자회견 시작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안에서 나오시더니 뭐 진행이 됐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버스가 아니라 차로도 이렇게 좀 가로막으셨죠. 아, 네네. 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내용을 이제 그 화성시에서 그 전에 민간단체에서 올해 초에 근대음악 전시관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사실 이거는 되게 옛날 오래된 이야기예요. 제가 알기로도 한 10몇 년 전에 이미 그 전에 전시장 때부터 이제 홍남파 생가라고 알려진 활초리 부지 일대를 화성시에서 문화 부지 용도로 일단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지가 있어서 부지를 샀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해서 광복회 측에서 그 홍남파 기념관 절대 안 된다라는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추진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올해 정명근 시장 때 여기에 이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좀 흐름을 좀 타는데, 이제 남양읍 주민자치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서는 주민총회에서 이게 의제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추진 근대 음악 전시관 추진이 되고, 근데 이쪽 반대 시민 모임에서는 이걸 왜 반대하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근대 음악 전시관 가로하고 이건 홍남파 기념관이다. 지금 이 시대에 굳이 이거를 뭐 사업을 추진해야 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를 강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그 누구지? 도의원님, 박명은 도의원님이 앞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토론회를 열자. 그러면 이 의견은 서로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쪽 반대 시민 모임에서 친일 음악회 에도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화성시 친일 음악회. 예, 친일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는 뭐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이야기도 듣고 해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기사를 좀 취재해서 다음 기사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성 지역에서 또 무슨 에너지 발전 연구, 에너지 발전, 화성 시민 재생에너지 발전 협동조합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발기인 대표님이 저희 신문에 기고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실었는데 뭐 댓글도 뭐 들었고,
에너지, 지금 현재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 에너지의 자립,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네. 뭐 탄소 배출권도 지금 사실상 나라들끼리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탄소 중립, 탄소 이제 배출 이제 줄여야 된다. 기후위기 온난화가 너무 심각하기 그렇지.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사실은 마을에서 뭐 에너지 자원 자립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단위가 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에너지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그런 걸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가 예. 가서 아마 첫 발기인 청년총회 때 그거를 네. 생중계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네네. 네, 지금 네 번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이번 주 지난 토요일 날 사회적 경제 한마당이 동탄 호수공원 일원 송방천 다리 밑에서 열렸습니다. 네네. 저희가 너희가 왜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화성 시민신문이 요 부스에 왜 있죠? 글쎄요. 저는 그때 말씀드립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이죠. 이러면 그러시냐고. 네, 그때 또 저희가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네. 아직 많이 계세요. 신문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잘 모르시죠. 그리고 네, 좀 특이하니까. 맞아요. 그렇고 제가 알기로 지역신문 중에 언론사 중에 예비 사회적 기업 된 사례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고, 게다가 심지어 저희 기타 창의혁신형이잖아요. 네, 유형이 좀 독특한 형태죠. 창의혁신형으로 되는 것도 없어서, 아무튼 저희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홍보도 할 겸 해서 갔는데, 이게 사실 2018년 제가 알기로 그때부터 이제 쭉 매년 해왔던 거고, 코로나 때 잠깐 안 했던 부분인데, 네. 화성시 주최고 화성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공동 주관입니다. 예산은 한 2,200만 원 정도로 소요가 되는데, 올해 좀 뭔가 부스의 참여가 좀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없었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죠. 뭐 매년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날이 더워서 그랬는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오후에는 좀 그래도 조금 나왔습니다. 전 참여 부스를 말씀드리는 건데, 부스. 네. 참여 부스. 이제 시민분들은 뭐 오며 가며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뭔가 되게 많았다는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물어봤더니 그때 지역에 플리마켓 팀이 좀 들어와서 알록달록하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좀 올해 빠져서 더 없어 보인다. 근데 그래도 올해는 약간 매 정시마다 했었던 청년 공연팀? 그게 꽤 볼만했어요. 청년 예술단 앙상블인가 봐요. 그 예술단에서 하는 그 싱어도 있고 해서 괜찮지 않았나요? 네, 그거는 좋았어요. 꽤 볼만했는데, 많이 시민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행사를 하는지. 네. 그래서 좀 아쉽다. 홍보가 뭐 이런 조금 더 생각을 됐으면 했고. 하는 바람이 있네요. 저희도 홍보하는데 좀 도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항남에서 또 사회적 경제 한마당을 한다고 하네요. 네네. 그래서 그때 저희는 신문사니까 홍보 이쪽에 좀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사회적 경제 기업도 소개하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해서 좀 연대해서 같이 좀 풍성하게 만들어 볼 계획이 있습니다. 네. 함께 해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로 좀 넘어가면, 저희가 벌써 1,600명이 지금 넘은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1,700명을 향해 가고 있고, 좀 있으면 2,000명을 다가가고, 조금 있으면 10만 명을 앞두고, 10만 명의 고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 뉴스를 좀 하면, 일본 요즘 방사선 오염수 해양 투기 네. 뭐 이거 하겠다, 이거 하면 될까? 이미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기 행동에서 출범이 지금 예, 됐어요. 그렇죠. 저지 경기 행동.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이런 움직일 수 있을까가 좀 퀘스천이긴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저는 네. 사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지금 현실이 사실 믿겨지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뭐야, 막 이런 느낌 있지 않아요? 네. 뭐 여기에서 지금 아마 다들 믿기 본부장님이신데 어려울 발언하는 것 중에 네. 공동 의물에 그 독을 풀고 있는 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참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걸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이게 사실 전 세계 전 지구적으로 이게 사실은
그렇죠. 함께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좀 너무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실 네. 바로 옆인데, 그죠? 네. 아니 참 이건 뭐라 아무튼 이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유튜브로 담았습니다. 관심 있어 함께 보시고 저는 좀 엄마들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현수막을 같이 한번 볼까요? 서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교육문화 3분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서부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죠? 네. 좀 확대하면 좋긴 하겠어요. 이렇게? 예, 그렇죠. 잘 보이네 이제. 네. 이것도 이렇게 하나요? 그렇죠. 여기 서희 5차가 여기 지금 거기가 지금 조합 아파트예요. 예,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조합원 제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지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취재해 보겠습니다. 약간 사진을 이렇게 확대하라고요? 네네. 그러면 시청자들이 예. 보기 좋죠. 축제기획단. 축제기획단. 예, 향나무 축제. 정말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향남. 네. 아 여기 지금 향남 읍장으로 그분이 가셨던데? 공병환 읍장님이 계셨는데 지금 다른 분이 가신 거예요? 네네네. 아, 지금 아직 언론 제가 확인을 홍보 못해서. 담당관이셨던 이광훈 분이 글로 그러시군요. 가셨습니다. 예, 예. 지금 인사이동이 돼서 향남은 또 주민자치가 꽤 활발히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는 곳 그죠? 중에 하나입니다. 다람산에서 별빛 어린이 장터가 네네. 열립니다. 이것도 진안동 주민자치회 이런 데서 같이 하네요. 별빛이 들어간 거 보니까 이 늦게 밤까지 하는 야간 개장이 있네요. 이번에는. 예, 더울 땐 야간이죠. 네. 모기만 좀 조심하면. 영화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저희가 시간 맞춰서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네. 시간 이번 주죠, 근데. 날짜가 지금 안 나와 있네. 15일이에요. 15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 이게 저희가 지금 몇 개가 지금 겹친 날이라. 이야. 네.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회에서 거. 네.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회에서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가 네, 있네요. 24일 다음 주까지 하네요. 지금 세 군데에서 네. 특이하게 여기는 교회가 두 군데네요. 교회가 사실 장소가 괜찮죠? 네. 공연장으로서 그죠? 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간이 되면 1시에 가서 여기를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찾아뵈면 좋겠다 싶네요. 네, 저희 뉴스 읽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저희 신문사는 기사 제보며 이런 것들이 좀 오고 있거든요. 네. 혹은 나갔던 기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라는 네, 문의 궁금하신 전화도 점들. 예. 오고 계세요. 고무적인 일입니다. 네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사 제보 계속 해주세요. 다음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네.